안녕하세요. 한국중소형호텔협회 김지용입니다. 요즘 숙박업소 운영하시면서 제일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 혼숙 문제인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위조나 변형해서 입시를 하려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업주들 같은 경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신분증이 도용이라든가 위변조였을 때 그걸 믿고 체크인을 시켰는데 나중에 청소년으로 밝혀지게 되면 영업 정지 등 과징금을 물게 되는 아주 억울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 보호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을 확인하고 어떨 때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 보호법과 신분증 확인 이렇게만 하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자, 이 법은요, 숙박업소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했는데도 청소년이 속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걸 입증하면 처벌 안 받게 된다는 것이죠. 면책 요건에는 우선 첫 번째로 신분증 종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신분증 종류 딱 5개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이렇게 5가지만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학생증은 절대 안 됩니다. 대학생들 학생증 있잖아요. 대학생증도 안 되고 자기가 회사를 다닌다 해서 사원증도 안 되고요. 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절대 안 됩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 신분증만 오케이입니다. 면책 요건 둘, 진위 확인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이란 이 앱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공식 앱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검색하시면 요 앱이 나오거든요. 요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손님이 그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그 QR코드가 뜨잖아요. 그 QR코드를 스캔하게 돼 있거든요. 이 앱을 켜면. QR코드 스캔을 하면 그 자리에 모바일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검증했을 때 4번까지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확인했어요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요거 받기 이걸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QR코드를 찍으면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 변조가 됐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면책 요건 3.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원 확인을 했는지 한 객실에 2명에서 3명이 먹는데 1명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끝냈다? 그건 안 됩니다. 동행인 전부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해요. 1명이라도 놓치면 면책 불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단 추가 인원 발생 시 책임과 대응 지침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2명이 체크인 하기로 예약을 하고 2명이 성인 인증을 통해서 입시를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미성년이 몰래 체크인 입시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 사실 그렇게 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반드시 사전 차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객실당 인원 초과 엄격 금지, 체크인 시 2인의 추가 입실 불가, 고지와 서명을 받기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1인 1객실에 2인이 체크인 한다 하면 그 2인에 대해서 신원 확인, 연령 확인을 하고 그 인원들에게 그런 걸 고지하는 거죠. 추가 인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무단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게 있다. 그런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 엘리베이터 카드키를 연동해서 꼭 객실 키가 있어야만 그 출입이 가능하게 그리고 출입 시 프론트에서 총재를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뭐 CCTV가 안 보이는 곳에서 뭐 우회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복도라든가 계단, 비상구 등 감시 사각지대를 잘 점검해서 CCTV를 통해서 놓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야간에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야간 직원 순찰, 새벽 시간대 무단 입실 감지 및 제지 목적으로 해서 야간 직원의 순찰, 경계를,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참 솔직히 현실적으로 참 모든 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야간 무인 관제 같은 서비스가 요즘 잘 나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CCTV에 AI를 입혀서 뭐 모션 감지를 입혀서 CCTV에 이렇게 찍힐 경우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에 그 무인 관제실로 호출이 가서 그 확인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서비스들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고려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인원 입실 시 매뉴얼인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 대응 매뉴얼을 직원에게 교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객실 내 추가 인원이 발견되면 즉시 프런트에서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인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요. 만약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퇴실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경우에는 객실 투숙 인원 재등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성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요금을 추가하거나 CCTV 검증 후 CCTV 앞에서 입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확인 시 즉시 보호자 동반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퇴실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 조치 권장 사항으로는 투숙자 동의서 또는 숙박 예약서에 무단 입실 시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겁니다. 사실 체크인 했을 때 떨렁 키만 주는 게 아니라 투숙자 동의서 같은 걸 만들면 참 좋아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무단 입실 시 책임 소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방금 청소를 다 해서 객실 점검을 했는데 객실의 컨디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TV라든가 컴퓨터 등 그런 전자제품 등에 문제가 없었으니 들어가셔서 그런 걸 발견했을 시 즉시 뭐 1시간 내에, 일정 시간 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뭐 체크아웃 하고 나서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요약해서 투숙자 동의서 또는 숙박 서약서를 받아주신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대 직원 또는 관제센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겁니다. 야간 시간대 직원들 뭐 휴게 시간을 준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장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확실히 무인 관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단 인원 적발 시 강제 퇴실 및 형사 조치 안내문을 뭐 객실 내에 부착하는 것도 좋고 미리 고지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정리하자면 처음 입실한 인원만 확인해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단 유입 인원이 있으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행정처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출입을 통제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잘 대응하는 매뉴얼을 마련해 두는 것. 그런 것들을 경영자, 업주님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적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은 절대 안 되는 사례입니다. 학생증만 제시한 경우, 휴대폰 사진으로 보여준 경우, 신분증을, 민간 앱, 카카오, 패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일행 중 한 명만 신분증 확인한 경우, 입실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까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면책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2, 제2항에 있는데요. 신분증 위조, 도용 또는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인지 몰랐고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실천 체크리스트 이런 거 매장에 잘 만들어서 붙여두시고 스스로 인지도 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해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 모든 투숙객 신분증 확인. 신분증은 아까 말한 5종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은 검증 앱을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 CCTV 장면에 이렇게 녹화가 돼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CCTV 화면에 이렇게 녹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같은 경우도 검증 결과를 저장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검증 앱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 검증했던 로그가 남아요. 그걸 잘 저장해 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미확인 손님은 입실 불가.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청소년 혼숙 이슈는 정말 민감하고 또 억울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요건만 잘 지키면 이제는 처벌에서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꼭 오늘 내용 기억하시고 모든 직원분들과 함께 교육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안전한 숙박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